이렇게 막 여쭤보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다양한 과목 전공을 하시는 걸 알고 있고 여기 1학년들 계세요. 1학년? 2학년 2학년 네, 3학년 3학년도 몇 분 안 계시네요? 4학년 대부분 4학년이군요. 여러분들 여기 그 강의를 들으시는 그 목적이 내가 이 창업에 좀 관심이 있어서 듣고 있다. 손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그러면 나머지는 뭐 그냥 그 어떤 그냥 그 시간이 많아서 듣고 있다. 아니면 공부를 좀 이쪽에 하고 싶어서 듣고 있다. 공부를 하고 싶다. 그러면 나머지 분이 한 8, 90%가 지금 손을 안 드셨는데 이유가 뭔지 정확하게 좀 제가 알고 이 수업을 하는 게 아마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출석을 좀 부르면서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자, 한번 출석을 불러볼게요. 강선무 씨. 네. 지금 요거를 이렇게 수업을 듣는 이유가 마음 준비를 하고 다 그냥 간단하게 여쭤보는 겁니다. 강선무 씨는 어떤 이유로 이 수업을 듣게 됐어요? 학점이에요. 단순히 학점 아니면 뭐 들어보니까 좀 관심이 더 생기더라? 네. 학점 때문에. 그래요? 지금 영어 영문학과이시죠? 강현아 씨. 강현아 씨는 어떤 학점 때문에 그냥 저 베스트 캐피탈 하면은 사실 내용 좀 알고 듣게 됐어요? 아니면 와서 캐피탈이라는 걸 처음 알게 됐어요? 와서 알게 됐다. 고아라 씨 연예인인데 제가 좋아하는 고아라 어떻게 뭐 학점 때문에 그래요? 그래요? 점수를 드리라고 제가 이야기했어요. 이렇게 성의 있게 이야기하고 진짜 창업에 관심 있는 분은 사실은 제가 저 교수님한테 강의 테러에다가 점수를 좀 더 드리자 제가 제안하겠습니다. 구본성 씨, 구본성 씨 안 하실지? 일단 권순필 씨, 권오찬 씨, 그 다음에 권정현, 어떤 이유로 그렇게 됐나요? 시간표상, 오케이. 김규희, 어떤 이유로? 그냥 간단하게 그냥 여쭤보고 말씀해 주시면 원서진 교수님 따라요. 그러면 그 전에 뭐 다른 강의를 들었었습니까? 기업과 그래요. 본인은 뭐 이쪽에 좀 관심 있는 이유가 어떤 이유로 이렇게 따로 경영학과기도 하고 아이디어가 있으면 창업해보고 싶은 마음. 그래요. 제가 점수를 더 드리도록 제가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이 과목은 실무 과목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본인이 그런 데 좀 관심이 있는 분이 아무래도 효과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김대철 씨. 그냥 간단하게 오늘 목표 이야기해 주시고요. 그래요. 사업하는 데 관심이 많다. 여러분들이 지금 대기업의 취직의 대부분이 좀 목표가 되죠. 그죠? 대기업의 취업이 아마 목표일 수도 있고 한데 이렇게 창업을 하시겠다는 분이 요즘은 예전보다 좀 많이 좀 늘어나신 것 같아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당장은 내가 창업을 안 하더라도 이거죠. 그 대기업에 취직을 해서 경력 관리를 하시고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 실무를 잘 아는 상태에서 다시 창업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경우도 대기업에 들어가면요. 제 같은 경우는 그래요. 친구들이 지금 제가 몇 살로 보일 것 같습니다. 몇 살? 30살이요. 30살. 누구예요? 야, 인생을 어떻게 좀 잘 아시네. 아까 성함이 어떻게 됐지? 문성만이요. 문성만 아직 안 불렀어요. 네. 네, 여기구나. 그래서 그러면서 출석도 부르면서 점수도 주고 그래 뭐냐면 또 제 나이가 몇 살 같아요? 성함이 어떻게 돼요? 이제 출석도 부르면서 제가 점수를 더 주려고 이러네요. 또 28. 지금 생각 많이 했죠? 성함이 어떻게 돼요? 너 별님. 그런데 혹시 성함이 너무 이렇게 이제 스포인트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이지현, 이지현 씨죠. 예, 제가 나이가 지금 40하고도 46이죠. 갑자기 왜 보통 여러분들이 아마 태어나는 연도가 몇 년도가 보통이에요? 한 90년? 네. 그렇죠. 그때 저는 대학교 아마 여러분 나이 정도 됐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 아마 저도 아마 인생이 있어가지고 엄청 과학을 많이 했어요. 저는 그래서 90년에 어디 있었냐면 강남역 사거리에 나이트에서 살다시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별명이 죽돌이. 그래서 놀 만큼 놀아보니까 공부가 제일 재밌고 그래서 그 공부를 하다 보니까 평생 공부한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저는 이제 제 수를 전기 떨어지고 후기 붙고 또 전기 떨어지고 또 분할 모집 후기로 붙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공부에 대해서 처음에는 굉장히 좀 회의적이었고 내가 정말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별로 안 좋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저도 이제 엄청 좀 방황을 했죠. 그래서 저보다 공부를 좀 덜 했던 친구들이 공부는 열심히 다 했겠지 했는데 결과 좋았던 애들이 지금 보면 뭐 연세대학교 부교수, 뭐 시대 부교수 정도, 아니 뭐 의사, 변호사 이런 친구들이 제 주위로 한 20명 정도 돼 검사. 근데 저는 완전히 그냥 이렇게 재수하고 이렇게 막 이렇게 되다 보니까 20대 때는 그런 뭐 동창회도 하지도 않고 막 그러면서 한 24살, 25까지도 굉장히 방황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군대를 갔다가 거기서 이제 명상을 했죠. 군대에서 이제 총 들고 가만을 보면서 이렇게 내가 왜 사나 이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제 뭔가 좀 답이 좀 생기기 시작했어요. 머리가 맑아지니까 내가 일단은 복학을 해서 성적부터 올려야 되겠다. 그때 1, 2학년 때 성적이 0.53이었어요. 0.53이 그때 손동열 야구선수 알아요? 그 사람이 과목이 0.53이었는데 제가 19학점 중에 15학점 F학점 받고 그 4학점을 교양 과목을 그때 체육하고 뭐 한국상가 해가지고 그걸 신청을 뭐 의무적으로 하게 됐는데 거기 점수가 2학년 1학기 때 거의 C하고 하나 B 받았어요. 그래서 평균해 보세요. 15학점 F학점 나머지 C, D 받으니까 거기 그때 점수가 어떻게 나왔냐면 0.53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걸로 해서 3학년, 4학년 때 복학해가지고 풀로 학점을 다 들었는데도 140학점이 겨우 됐어요. 근데 그 140학점을 받고 졸업을 하는데 어찌나 기쁘든지 졸업하는 것만 듣고 나서 그 당시에 이제 다행히 제가 그때 그때는 좀 취업 환경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성적이 안 좋아도 제가 원서를 또 기계공학을 전공을 그때 했었어요. 그래서 전공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이렇게 원서를 한 5번 받아서 한 번에는 한번 지원했는데 떨어지고 이렇게 떨어졌을 때 제가 원인을 좀 파악을 해가지고 다시 좀 세련되게 사진도 좀 양복 입은 사진으로 좀 갈고 그리고 머리 무스도 약간 바르고 그러면서 이제 뭐 그렇게 해서 이 뭡니까 원서를 이렇게 기원서도 그게 전략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전 처음에 할 때는 떨어진 이유가 주저리 그 있잖아요. 건면한 부모님 밑에서 이렇게 심파적으로 이렇게 아주 건면한 환경에 살다가 약간 방황을 했다가 그건 아니라고. 그래서 남한테 이렇게 한번 보여주고 그에 대해서 한번 코디를 받으니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대우전자 연구소에 이제 들어가게 되고 들어갔더니 전부 석박사예요. 그래서 저는 학사인데 성격도 좋지. 그런 인생이었어요. 그러다가 거기서 자업보다 평생 나는 공부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평생 공부했어요. 평생 공부하니까 40까지는 서울대 나왔거나 연구를 이런 친구들이 그 초기 성공한 맛에 그거에 안주해서 그렇게 살아왔어요. 근데 저는 오히려 20대 중반부터 해가지고 오히려 그 컴플렉스가 나의 그 어떤 에너지다 이런 걸 말한 사람도 있잖아요. 저는 그 컴플렉스가 어떻게 보면 에너지가 됐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오히려 그때 그 친구들이 관악산에 올라가고 야호 한 부르고 내려올 생각을 안 했을 때 저는 관악산은 못 올라갔지만 저는 북한산 올라가고 북한산 올라가 보니까 또 백두산이 보이고 또 내려올 수 있는 용기가 생겨가지고 모든 포기하고 또 내려와가지고 또 백두산 올라가고 백두산 올라가니까 에베레스트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또 모든 걸 기득권을 다 포기하고 또 내려온 거예요. 그리고 에베레스트로 올라가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 과정에서 초기에 성공이 발목을 잡아요. 오히려 초기에 좋은 대학 어디 뭐 들어갔다 아니면 사법고시에 합격했다 의사면허 뜯었다 거기 다가 아닌데 거기에 대한 도취돼가지고 그냥 평생을 그렇게 살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와서 보니까 그거죠. 워드도 못 치고 남한테 다 시키면서 하다가 워드도 못 치고 그렇다고 마케팅이나 경영 같은 거 공부한 것도 아니고 요즘은요 의사가 돼도 80%는 망해요. 그래서 저도 같이 있는 의사들이 옛날에 한의사는 알아줬잖아요. 한의사면은 어디 술값 다 내고 그 돈질을 많이 하고 이랬는데 근데 지금은요 그 친구 이름만 하면 모르지만 지금 이제 페이닥트로 150만 원 갚습니다. 그렇게 돈 많이 벌던 사람 10년 후에 왜? 지금 보면 그 참 좋은데 남자한테 참 좋은데 그게 뭐죠? 건강보조식품 네? 뭐죠? 뭐 아사히 베이비도 천호식품 맞아요. 10년 전에 그 천호식품이 나오고 있어서부터 한의사 시장이 다 있었어요. 옛날에는 천호식품을 쓸 때 보양식으로 다 뭐 허리가 아파갔는데도 약부터 먹자고 한 약 한 째 먹고 시작을 해요. 한 약을 먹으면 허리가 왜 좋아지는지 나는 잘 모르겠어. 허리는 마사지가 최고인데 그거예요. 그래서 약부터 먹으니까 거기 4-50만 원, 뭐 50만 원 해도 원가 구조가 굉장히 좋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돈을 버는 거죠. 그런데 어느 순간에 대체제라는 게 나와가지고 이 세상이 그냥 확 바뀐 거예요. 게임 룰이 바뀐 거예요. 천호식품 먹으면 어때요? 안전하잖아. 그거는 뭐 성분 같은 게 다 표시가 돼 있습니다. 근데 한약재는 이게 도대체 어디서 나왔는지 한의사 말만 믿고 사야 돼. 근데 한의사도 자기도 몰라. 자기도 업자가 공표해 주는 걸 가지고. 그러니까 이걸 먹어도 어때요? 독소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은 그런 걸 먹지도 않아요. 저는 한약을 이제 먹으면 못 먹겠어. 왜냐? 출처불명인데. 그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인생은요 항상 역전이에요. 그래서 지금의 성공에 대해서 만족할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내가 지금 뭔가 조금 안 좋은 디프레스 된 상황이라 해서 그게 나쁜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야기하는 거는 그런 이야기를 좀 할 겁니다. 하고 그리고 이론적으로 저는 벤처 캐피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제가 벤처 캐피탈을
실제적으로 내가 하고 여러분들하고 벤처 캐피탈하고 더불어 잡는 이야기 아니에요? 벤처 캐피탈하면 여러분이 뭐 벤처 캐피탈에 어떤 관계가 있을까? 당장은 없죠.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도 좀 할 거고 출석을 좀 더 불러볼게요. 김미연 씨 어떻게 하셨어요? 네? 아 그래요. 네. 그 다음에 김민지 씨 예, 어떻게 하셨어요? 계기 네? 창업에 관심 있어요. 그래. 그 다음에 김성진 씨 예, 어떤 그냥 제가 오토매틱으로 이야기 딱 하면 딱 나온대요. 어떤 예. 저도 늦게 들어오시는데 학교를 예. 나이 때 친구들이나 성들이 있는데 예. 그 회사를 다니거나 창업을 하는 분들이 많아요. 예. 그 친구들 같은 경우는 회사를 나오고 그 자격으로 창업을 해서 많이 실패한 경우도 있었고 예. 성공한 경우도 간혹 있었는데 주위에서 만나고 이야기를 해보고 실질적인 말 들었는데 이렇게 강의 같은 걸 들어보면 나중에 내가 창업 주위에서 이렇게 나도 창업 생각을 하게 되니까 나도 이런 걸 실질적으로 좀 교육을 좀 받아보면 나중에 좀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참 좋은 그 취지를 가지고 있네요. 예, 김성진 씨 예, 아주 잘 들었습니다. 김송이 학생 저는 하고 싶은 게 있어서 네. 창업을 하고 싶은 게 어떤 건가요? 사업 기밀인데 사업 기밀인데 창업 비밀이라고요? 아, 알겠습니다. 영업 비밀이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김시우 씨 학점 때문에 예. 그 다음에 김정환 예. 예. 학점 때문에 예. 김지현 예. 어디 계세요? 예. 시간 되세요. 그 다음에 김채연 예. 시간 때문에 그 다음에 남궁뿌리 예. 안 오셨네. 노경미 씨 냈고 노하은 네. 예. 좀 그 다음에 박담비 네. 예. 어디 있습니까? 예. 네. 그냥 수업 가는 계기. 그래요. 그렇구나. 영어 영문과 이제 지금 하고 계신데 창업에도 관심이 있고 여러분들 있잖아요. 내 전공은 하나의 전공일 뿐인 거 아니죠? 예를 들어 경영학을 공부한 사람이 경영으로만 계속 공부하면 그 사람이 회사에 취직이 될까 안 될까? 세상에 나가면 경영만 공부해가지고는 할 게 아무것도 없죠. 그렇다니까요. 요즘 세상에. 의사 공부해가지고 그냥 수술은 잘해. 근데 그분이 돈은 많이 벌 수 있을까? 절대 못 벌어요. 그분은 그냥 서울 시내에서 여자분들이 여의사로서 서울 시내에서 출퇴근을 정시하고 정시에 퇴근하는 그런 잡을 잡으려면요 월급을 얼마 정도 받아야지 될 것 같아요. 월급을 많이 못 받아요. 한 300, 250 이래 받아야만이 정시 출근, 정시 퇴근되고 서울 시내에서 일반 어디 병원에 K닥터를 할 수 있어요. 이렇게요. 그런데 그분이 만약에 영업을 알고 경영을 알고 비즈니스를 알면은 몇 천을 받는 거예요. 몇 천을. 그 차이가 굉장히 큰 겁니다. 내 것만 그냥 알겠다? 다른 건 관심 없어? 그럼 인생이 힘들죠. 남한테 맨날 시키는 거하고 엠벌이 당하죠. 그런 거를 오늘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 그 다음에 제가 어디까지 부른지 모르겠어요. 박담비 씨 했나? 네. 네, 박담비 씨 했고 그 다음에 박선아 예. 시간표 예.
박진주, 예. 그다음에 방주영, 예. 그다음에 송정하, 예. 오늘 창업은 아닌데 예. 아빠 기억을 공부하고 계시거든요. 예. 아빠가 생일인데 아 그래요. 자격증을 따고 예. 이런 걸 들어서 아빠 회사에 공부를 아 목적이 확실하네. 예. 좋습니다. 예, 송혜인. 네, 예. 이쪽 교통에 대해 잘 몰라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예. 좋습니다. 그다음에 신세별. 예. 시간표 아, 그래요. 신효섭. 예. 예. 학점 때문에 학점 때문에. 어경철. 예. 시간표 맞추는 시간 유경민. 예. 아, 유선민. 예. 학점 때문에. 학생이 뭐하는 많아가지고 제가 여쭤보니까 출석부 부르는데 보통 한 2-30분 걸릴 것 같아요. 예, 아직도 시간은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유현상, 예. 그 다음에 윤범영, 예. 학점 때문에, 예. 윤지영, 그 다음에 윤현욱, 예. 괜찮은 말이 아 벤처에 이렇게 벤처란 말이 어떤 느낌으로 이렇게 끌렸습니까? 약간 위험 부담. 그래요. 위험 부담이 있는데 그런 게 오히려 더 본인한테 좀 느낌이 좋게 이렇게 익사이팅하게 이렇게 느껴졌어요. 이강렬. 네. 예. 예. 최근에 문화 콘텐츠 사업 같은 거 관련해서 예. 가장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분야 같아서 아 그래요. 예. 이다예. 네, 예, 어디 계십니까? 아, 예. 시간표. 이두경. 네. 예. 그러면 예. 나중에 혹시라도 쓸모가 있을지 모르니까. 아, 그래요. 예. 이상용. 예. 저번 학기 벤처 수업 하나 들었었는데 예, 예. 그 수업에 수업 듣고 수업도 어떨까 해서 아, 그렇군요. 이석 씨. 예. 네. 저는 이제 졸업을 할지 안 할지 잘 모르겠는데 예, 예. 일단 제가 졸업을 하고 싶은 게 직장 취직보다는 개인 창업을 하고 싶어가지고 예, 예. 이제 마케팅 쪽으로 좀 많이 배워서 원래 젊을 때 특히 대학교 이론적인 거 안 배우고 실전으로 뛰어들어도 예. 경험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좀 실패력이 많은 것 같아서 예. 이론적으로 많이 배우고 이제 졸업을 하든 아니면 어느 정도 배우면 학교에 나가서 뭘 하든 실패를 좀 줄이고 그래서 잘 되기를. 아, 정말 오늘 강의의 한 부분을 이야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너무 좋은 이야기했고요. 이선현 학생. 예. 저 아는 분이 창업지원단 쪽에 계셔서 아, 그래요? 그 공모전 같은 데 참여하다 보니까 한해서 그래요. 요번에 창업 지금 모집하는 거 알죠? 모집하는데 돈을 7천만 원을 그냥 줘요. 여러분들이 이런 강의를 듣고 사업계획서를 잘 만들면요. 그걸 지원해가지고 만약 선정이 되면 시제품 제작 같은 걸로 해서 뭐 규모에 따라 좀 다르지만 최고 7천만 원 줘요. 근데 여러분 여기 호스대학교 학생들 중에 한 20-30명은 지원 정보가 빨라가지고 지원해가 지금 받았어요. 여러분 학생 중에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는 성공하지 않았습니다. 왜? 내 돈 들여가지고 7천만 원 벌려고 해봐야 벌 수 있나? 그런데 지금 여러분 옆에 누군가는 그걸 받았다니까요. 받아가지고 시제품 만들어가지고 근데 그건 나라에 안 갚아도 되는 거예요. 나라에서 그냥 주는 거예요. 그걸 받아가지고 시제품 만들어 그걸 팔아요. 팔아가지고 그걸로 월 500씩 만드는 학생들이 몇 명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능력 있게 사는 학생도 있다. 근데 여러분들 그 길을 모르지 지금. 모르니까
그거지. 그냥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학점 올려가지고 어떻게든 잘 보여가지고 누구 밑에 들어가 열심히 이래서 시켜만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들어가가지고 초봉 얼마 받는지 알죠? 이것저것 때문요 120~130만 원. 그거 갖고 만족하면서 한 5년 10년 열심히 다니다가 그러다가 이제 뭐 타이틀은 좋지 어디 되게 뭐 그러면 어느 순간에 보면 30대 중반이 되고 그때부터 이제 애도 있지 지출은 많지 월급은 한 200~300만 원 가지고 모든 걸 다 해결하는 필요가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그때 되면 이제 창업을 하겠다고 나와요. 그냥 닫아두세요. 닫아두세요. 저쪽으로 열어놨어요. 그 창업하겠다고 이제 나와요. 그러면 그때 이제 여러분과 같은 입장에서 또 강의를 들으러 대학에 와요. 그런 분들이 대다수예요. 그래서 그때 여러분들은 사실은 지금 이 중요성을 모르고 그냥 앉아가지고 하는 분도 계시고 중요성을 미리 깨닫는 분도 있지만 이제 30대 중반, 40대 이래 되면 그때 이제 생계가 달려 있으니까 처자식이 먹여 살려야 되는데 나는 지금 회사에서 잘리게 됐고 아니면 뭔가 적응이 안 되고 뭔가 비전을 못 찾고 있는데 그런 사람은 여기 앉아가지고요 완전히 그때는 이제 매달려 있어요. 어떻게든 좀 여러분들 그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10년 전에 지금 이 나이에 준비하느냐 그게 꼭 지금 창업을 하는 말이 아니고 어떻게든 회사에 들어갔을 때도 내가 창업을 하겠다는 목표를 가진 친구는 어때요? 회사에서 일을 하나를 하더라도 내가 창업하는데 필요한 일로서 인식하고 하니까 몇 개 눈에 부릅 뜨고 그러면은 사람이 필요성에서 뭘 배울 때하고 그렇지 않을 때하고 효과가 몇 배로 이게 잘 배워지고 자격이 되는가? 10배 차이. 내가 목적성 없이 그냥 공부를 하면요. 그게 안 외워져요. 몇 개 안 돼요. 그런데 절반의 상태에서 이걸 배우면 돈이 되고 뭐가 내 인생이 된다? 그러면은 눈에 불을 푼다니까. 여러분 당장 한 달 후에 내가 사업계에서 이걸 강의를 잘 듣고 이대로 적어가지고 7천만 원이 생겨요 하면 눈에 불을 켤까? 여러분들 그런 목적을 내가 좀 알려드릴게요. 그런 걸 좀 알려드릴게요. 그러면 이소연 학생 어디 있습니까? 예. 제한을 두지 않고 많이 넓게 하죠. 그래요. 예. 이신혜. 예. 그래요. 예. 오늘 그 영어 영문학과 분들이 많이 왔는데 영어 영문학과는 혹시 외모로 뽑는 거 아니죠? 다들 인상이 다 좋아가지고 제가 볼 때는 외모로 뽑나 이 생각도 좀. 이연정 씨, 예. 예. 그다음에 이윤하, 예. 시간표. 예. 그다음에 이연정, 예. 학점표. 그다음에 이지연 씨는 아까 했죠? 이지연 씨 했죠? 예. 그다음에 이진호, 예. 제가 이쪽 분야에 대해서 하나도 몰라서 예. 불러보고 예. 지금 아마 전공도 이쪽인 것 같은데 광전자 디스플레이 이런 걸 하면 아마 벤처 캐피탈 같은 데 투자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이혜린, 이혜린, 예. 어떻게 하죠? 시간. 그 다음에 임영묵, 예. 모르는 분야 배워보고 싶어요. 그래요. 예. 좋습니다. 그 다음에 예. 확실히 최대한 다양하고 많은 그래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기계공학을 하고 지금은 경영학으로 제가 박사를 기계공학으로 석사까지 했고 그리고 경영학으로 호스대학교에서 했어요. 호스대학교에서 창업대학원, 글로벌 창업대학원에서 석사를 하고 벤처 전문대학원에서 이제 박사를 올해 이제 졸업을 하는데 여러분들도
이 경영, 저는 뭐 경영이라는 거를 처음부터 공부에 관심은 있었지만 그렇게 기회는 없었는데 제가 이제 창업을 하면서 저도 공부를 했지만 내가 여러 개를 공부를 한다는 게 굉장히 그 사람한테 경쟁력입니다. 그래서 융합이라는 게 예전에는 하나만 잘하면 됐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제일 먹고 사는 데 도움이 됐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어디 그 명장 아니면 뭐 기능인 이런 사람이었는데 지금 그분들을 봐요. 한번 삶의 질을 보세요. 저는 명장이 되면은 손이 어디가 좀 하나 없거나 아니면 가족이 뭐 뿔뿔이 흩어져 있거나 아니면 한 30년, 40년 거기 올인을 해야 되니까 나보다 몇십만 명 중에 기계공학이라는 전공을 한 몇십만 명 중에 1등을 한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야지 거기서 명장이라는 소리를 들으니까 원이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제 조금 다르게 생각해요. 뭐냐면 저는 기계공학을 했는데 그런데 전자회사를 갔어요. 그래서 전자회로를 좀 알아. 그리고 프로그램도 알아. 그러면 기계공학을 한 사람 중에 전자회로와 그 다음에 전자제품을 디자인하는 사람은 기계공학이 한 100만 명 되면 이걸 한 사람은 한 10,000명으로 줄어든다고 봐요. 그러면 10,000명 중에도 내가 1등하기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거기다 내 경영을 또 공부했어. 그러면 어때요? 10,000명 중에 경영 공부까지 한 사람은 한 몇백 명이었어요. 근데 몇백 명이에요. 근데 저는 또 로봇을 했어. 그럼 몇백 명 중에 로봇까지 한 사람은 그래서 제 포지셔닝이 뭐냐면 기계공학, 그 다음에 경영, 로봇 동시에 아는 사람 저렇게. 그러니까 저는 기술에서 경영까지 기술 경영 전문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앞으로는 여러분들 얼굴만큼이나 다양한 경험이 한 3-4개 전공이 한 3-4개 됐을 때 여러분이 그 중간에 이 3가지를 동시에 할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다. 그러면은 돼요. 그래서 영어 영문학과를 하는 친구가 만약에 경영을 전공을 했으면 뭐죠? 영어 영문을 한 사람이 경영을 한 사람 많아. 여기 유학학교 와가지고 경영 공부한 사람 많잖아. 차별하면 안 되잖아. 그러면 경영을 안 하고 다른 걸 하는 거예요. 영어 영문학을 했는데 뭐 국어 공문학을 하고 그럼 국어와 영어를 동시에 양쪽에 한 사람 한국 외대 통역대학원이 그 사람들 보면 한국어를 더 잘해. 왜냐면 영어 잘하는 사람한테 그걸 한국어로 아주 예술적으로 이 말을 잘하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돼요. 제가 사실 한국 외대 통역대학원에 지원을 했었어요. 뜬금없이. 그래서 하여튼 뜬금없이. 그런 식으로 좀 남과 다른 뭔가를 계속 이렇게 지원을 했을 때 그 중간을 타잖아요. 그러니까 영어 영문을 해서는 아예 그냥 그거로 갈까? 연극인으로 갈까? 연극을 전공하면 연극인 중에 영어로 연극하는 사람 별로 없다. 그러면 연극을 좋았어. 연극을 했던 거 없이 연극을 전공을 하고 거기다 기획 연출 아니면 경영 기획 이렇게 하면 세상에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연극 기획 쪽하고 마케팅을 전공하고 그러면 좀 말이 돼. 그러면 그거는 몇 개밖에 없어요. 그러면 내 타이틀이 영어 연극 기획 전문가 뭐 그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러면 한 10년만 거기다가 열심히 투자해봐요. 그러면 한 10년 후에는 아마 한 번은 그런 트렌드가 형성이 되면 그때 인터넷 검색하면 내 이름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기 쓴다니까 이렇게 해서 강의하게 돼요. 여러분들도 그런 어떤 경험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씨.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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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까지 통지 바뀌고 예. 영어만 가지고 먹었는데 여러 가지 공부 창업할 때 내가 뭘 할지 모르니까 좀 더 내가 스스로 계속할 수 있는 한 가지 좋아요. 제가 저 이야기를 가만히 듣다 보니까 하나 생각나는데 요즘 그 국내에서 실리콘밸리나 아니면 외국에 이렇게 진출하는 기업들이 많은데 전부 국내에 이렇게 창업한 사람들이 영어를 잘 못해요. 그러면 국내의 어떤 창업 스타트업 기업을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본인이 영어와 어떤 벤처 캐피탈, 벤처 투자 이쪽하고 중간에 에이전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그런 것도 하나 이야기가 되는 거지. 그러면서 또 뭐 예를 들어가지고 항공 뭐 이쪽에 운항 항공 서비스학과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또 항공 서비스와 벤처 캐피탈과 또 뭔가 뭐 이렇게 또 연관을 시키면 또 뭔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걸 스토리텔링이라고 해요. 뜬금없는 여러 개를 가지고 그걸 연결을 시켜가지고 그럴 것 같네 그 생각을 하게끔 만드는 게 스토리텔링인데 그 스토리텔링을 하려면 인문 고전을 알아야 돼. 뭐냐면 이거와 이게 전혀 뜬금없는 것 같은데 이거를 알기 위해서 그 상위에 어떤 깊이 있는 지식을 가면 그게 다 모이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돌아오면은 이야기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세상을 볼 때 그냥 이거하고 이건 전혀 다른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이걸 연결을 시키면 성공한다. 그게 융합적 사고고 그걸 뭐라고 하냐? 디퍼런트. 남과 다른 거 디퍼런트고 근데 그걸 연결시키는데 어렵잖아. 어려움을 디피컬트라고 해요. 그죠? 그리고 이걸 두 개를 연결시키니까 크리에이티브한 거예요. 그래서 특허의 3요소가 뭐냐면 디퍼런트, 디피컬트, 크리에이티브예요. 재밌죠? 그렇게 이야기해야 돼요. 그래서 남이 안 하는 걸 하고 시장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이게 남이 카피를 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디피컬트. 디퍼런트한 게 뭐죠? only이에요. 그래서 디퍼런트가 한 가지 가지고 그 안에서 디퍼런트하게 가려면 굉장히 그거는 명장으로 가야 돼. 그럼 가정이 해체되거나 삶의 질이 안 좋거나 아니면 뭔가 명장이 되자 암이 걸려 죽거나 스트레스 많이 받아가지고 그거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이 바이올린 하나로 1등 하면 그거 얼마나 견제가 심하겠어. 거기서 어떻게든 1등 해서 1등만 기억한다는 거지. 운동선수가 그렇잖아요. 운동선수가 1등 외에는 잘 기억을 못하잖아. 전 세계적으로 1등, 국내 1등도 기억을 못해. 그런 삶을 살 거냐 아니면 융합적인 어떤 뜬금없는 여러 개를 내과시켜가지고 1등을 할 거냐. 벤처 캐피탈리스트가 벤처 투자를 할 때 그런 능력을 보는 거예요. 이렇게 경영자의 그 능력을 볼 때 디퍼런트 하냐, 디피컬트 하냐, 그 다음에 크리에이티브 하냐. 그 관점이에요. 그래서 그 경영자는요, 하나만 잘해가지고는 투자를 못 받아. 이것저것 다 해본 사람. 마케팅도 해보고, 영업도 해보고, 뭐, 거기다 영문학도 전공을 했었고, 철학도 해봤고, 막, 철학을 하면은 사람의 본질을 알잖아요. 비전과 미션이 명확해. 내가 왜 사는 거에 대해서 고민을 했고, 그런 거예요. 거기다가 또, 뭐 다른 거.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장이 된다는 게 오케스트라 지휘자보다 더 어렵다는 거예요. 왜?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야 되니까. 근데 오케스트라 지휘자는 어때요? 어디에 들어가 있으면 돈은 다 해결되잖아. 그냥 자기는 지휘하고 사람들 이렇게 퀄리티만 책임지면 되는데, 이 사장은 대표는 오케스트라의 질도 유지하면서 그 사람들 월급을 주려고 하니까 마케팅도 해야 되고, 어때요? 장소도 섭외해야 되고, 골치 아픈 거야. 근데 그런 걸 잘 할 수 있는 사람은 확률적으로 어때요? 1000분의 1 정도 돼요. 5천만 명 중에 5,000명의 기업가가 있고 5,000개의 기업이 있다고 볼 때 그 1,000명 중에 1명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벤처 캐피탈한테 투자 받는 게 확률이 1000분의 1.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0.1%의 확률을 가지고 벤처 캐피탈에 투자를 받는 얼마나 어려운지 알겠죠. 그래서 벤처 캐피탈 투자를 받았는데 10개 기업 중에 성공하는 게 몇 개냐? 그 중에 2개나 3개가 성공해요. 그러니까 확률은 더 떨어지죠. 그러니까 벤처 캐피탈에 투자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벤처 캐피탈에서도 10개 투자하면 2개 정도 성공하면 나머지 8개의 손해를 커버하는 그런 거죠. 그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대단한 거죠. 그죠? 그런 거는 1000만 분의 1 그런 확률로 성공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은 그런 삶을 벤처 캐피탈 투자를 받는 게 목적이냐? 그게 아니고 누구나 성공할 수 있는 원리를 제가 설명드리면 아까 말했듯이 여러 개의 전공을 복수 전공을 가지고 기업에 들어가서 경력도 최소 3년씩에서 여러 개를 가지면 이런 분야에 일을 해본 사람이 또 전공도 영문과 또 뭐 경영도 전공을 했고
거기다 컴퓨터도 좀 잘하고 이러면은 그 사람은 술모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세상에 나를 원하는 그런 분야는 있어요. 그럼 그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그거는 비가요. 그렇게 돼요. 그래서 꼭 내가 전공이 뭐 국어 국문학과인데 취직이 안 된다? 취직이 안 되지. 국어 국문과만 해가지고 취직 당연히 안 되지. 그런데 국어 국문이라는 거는 그 이면에는 어때요? 컨셉을 다루잖아요. 국어 국문이 그냥 말 잘하는 게 아니고,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하지만 말 잘하는 거 아니잖아요. 제가 서울말 하는 것도 아니고 경상도 말을 하면서 제가 19에 서울에 올라와가지고 경상도 말을 열심히 안 하려고 이제 서울말을 그랬어요. 아주머니 서울 어디 가는데 어떻게 가면 돼요? 그랬더니 아주머니가 가만히 막 이쪽으로 쭉 가면 됩니다. 이러더라고요. 그 아줌마가 경상도 사죠. 그때부터 제가 경상도 말은 제가 계속 하게 됐는데, 그게 뭐냐면 말이 중요한 게 아니고 말을 파악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 머릿속에 뭐가 있느냐가 더 중요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요즘 그 대학생들 1위가 보니까 간 사람이 있어요. 수업은 1위가 강사인데 그 강사라는 게 그거예요. 그 강사분들이 책을 냈거나 강의하는데 어떻게 하면 강의를 잘하느냐. 한마디로 그게 입으로 나오는 말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나의 생각에서 나오는 말이 중요하다. 김미경의 아트 스페이스의 핵심입니다. 말 화법 아무리 잘 해봐. 무슨 의미가 있었나? 그렇고요 하면서 자 보십시오. 이게 한두 번 봤으면 재밌는데 맨날 봐요. 재밌나? 이래서 강의 이렇게 하는데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여러분한테 비전과 미션을 줄 수 있는 강의가 최고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강의가 되려면 여러분들도 이것저것 많이 제가 할 말이 많아요. 할 말. 그런 관점에서 좀 접근하면 좋지 않나 생각하고요. 자웅산. 예. 예. 그래. 보니까 저 굉장히 그쪽에 관심이 있을 것 같습니다. 보니까 진지하게 말씀을 잘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장은진. 예. 학점 때문에. 이제 요 강의를 듣고 나면 학점 때문이 아니고 이렇게 이제 뭔가 조금 인생에 대해서 비전을 좀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장현준. 네. 예. 호기심. 예. 그 호기심 많은 사람이 수긍하는 거 알죠? 네. 네. 수긍하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전수연. 예. 1학년 때는 계속 처음 들었는데 예, 예. 지금까지 한 학기 계속 들으면서 멘토 수업이 재밌고 그쪽으로 관심이 있어서 이번에 듣고 있어요. 예, 예,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전창국. 예. 그 다음에 정성주. 네. 예, 예. 저희 과가 영어권이나 엔지니어 같은 게 많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부동산에 좀 관심이 있어가지고 그래요. 예. 부동산도 정책이나 흐름에 따라서 하는데 예. 벤처 같은 것도 이제 예. 시대 흐름 이런 걸 하니까 그런 거 좀 이해하고 배우고 싶어서 보니까 전공이 광전자 디스플레이 돼 있는데 네. 그쪽도 관심이 있으십니까? 전공에는? 전공에도 관심은 있는데 근데 개인적으로 이제 부동산에. 네. 이런 분이 성공한다니까. 뭐냐면 그 광전자 디스플레이하고 부동산하고 전혀 상관없죠. 그런데 미래에는 성공 이게 뜬금없는 걸 해야 돼요. 그래서 광전자 디스플레이가 부동산하고 무슨 관련이 있다. 왜? 이렇게 한번 봐요. 광전자 디스플레이는 빛을 가지고 뭔가를 하잖아요. 그죠? 근데 부동산에는 건물을 짓거나 뭘 짓잖아요. 그러면 땅에 뭘 이용해가지고 태양광을 만들면 되겠죠. 근데 일반적인 태양광이 아니고 땅 자체에다가 그냥 바닥에다가 아스팔트 같이 그냥 깔면은 그 아스팔트가 태양광 그 광전 효과가 있어가지고 그냥 그 태양에서 에너지가 발생하는 그 전기가 발생하는 뭔가다. 그런 게 가능하다니까. 부동산에다가 그리고 부동산이라는 거는 왜냐하면 광전자 디스플레이 하면 웨이퍼 있죠. 그죠? 그런 게 만약에 예를 들어 말하는데 그 태양을 해가지고 이제 여기 전기를 솔라셀
배터리 할 때 솔라셀이 나오는데 솔라셀의 핵심이 뭔지 알아요? 솔라셀은 태양의 그 면적, 받는 면적을 많이 가지면은 어떠세요? 많이 가지면은 거기 사업이 되는 거거든요. 작게 하면은 작은 전기백에 생산이 안 되는데 적은 전기백에 이게 많이 몇만 평에다가 그걸 설치를 해야지 그게 사업성이 있어요. 그럼 그걸 어디에 설치하냐? 그런 걸 알아보려면 부동산을 잘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 돼요. 그리고 거기 사업성을 하려면 임대료나 그런 걸 다 따지고 국내에서 그런 걸 하려면 어때요? 부동산 가격이 제일 저렴한 데 찾아가지고 근데 태양빛도 다 나오고 좀 입지가 좋아야 되죠. 그러면 부동산 관리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분야에서 이제 한 10년 후에는 아마 그렇게 될 거예요. 저 태양열 발전 집이 패시브 하우스라고 하는데 돈이 하나도 안 드는 그런 집 있죠. 유지가 되는. 한번 지어놓으면 그때부터 물가, 수도세, 전기세 하나도 안 내고 그런 집을 앞으로 많이 지을 겁니다. 그러면 그걸 어디에 지으면 제일 좋을까? 그런데 태양열에 대해서 제일 잘 알면서 부동산을 아는 사람한테 컨설팅에 갈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런 걸 미리 보고 본인이 전공을 그쪽으로 딱 해가지고 한다든지 그러면 이제 이런 거죠. 태양열, 부동산, 광전자, 부동산 전문가 뭐 이런 식으로 뜬금없지만 예, 그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정성환 그 다음에 정연배 예. 예. 학점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 학점 예. 그 다음에 정영수 네. 예. 저도 학점 때문에. 학점 때문에 정유진 예, 정유진 예. 사업 아이디어나 신기술이 이 자금을 받아서 사업을 해야 되는지. 혹시 그 7천만 원 받고 싶어요? 그걸 좀 받고 싶으신 것 같아요. 여쭤봤습니다. 예, 좋은 답 해주셨고요. 정은지 네. 예. 이런 분야를 접해볼 기회가 많이 없어서 여러 분야를 알고 싶어서요. 아, 그래요? 네. 예, 좋습니다. 정준호 예. 학생 예. 미래 창업할 때 예. 이런 것들 알아두면 나중에 좋을 것 같아요. 예, 좋습니다. 예. 그 다음에 정창호 예. 예. 다양하게 몇 분 더 남았는데 정태건 예. 저는 연구실에 지금 들어가 있는데 연구실에 예. 이제 거기서 기업들이 와서 기술 세미나를 하는데 예. 거기서는 기술밖에 못했기 때문에 예. 경영에 대해서 좀 궁금하기도 하고 자금 수술이 궁금해서 아, 그렇군요. 좋습니다. 이렇게 좀 뭔가 문제의식을 가지고 좀 보면요. 나의 그 비전이 보이고요. 그 다음 인생이 보이고 돈이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현재 상황에서 어떤 네임 밸류 이건 의미 없어요. 내가 뭘 하고 전공이 어떤 걸 잘할 수 있느냐 그게 몇 개가 보이면은 돼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데 제 주위에 있잖아요. 지금 노는 사람이 수두룩해요. 지금 정체성 없이. 왜 그러냐면 S대 나오는 S대 하면 서울의 S대 최고 여기 나왔는데 제가 같이 보면 그 당시에 이제 학생 때 돈 많이 벌잖아요. 가게로. 그러니까 가게를 하다 보니까 그냥 회사에 들어가면 시시해요. 돈을 뭐 5분의 1, 10분의 1 받으니까 돈이 아니지. 그러다가 그 가위만 하다가 나중에 가위 하다 보니까 나이가 한 30 넘었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할 수 있어요? 못하지. 그래가지고 이제 네임밸류에 있다 보니까 브로커 비슷하게 어디 뭐 기업에 들어가가지고 정직원이 아니면서 뭐 인사법으로 이렇게 활동을 하다가 그러니까 정체성이 없어져 버려요. 그러다가 지금은 많은지 몰라요. 그런 케이스도 있다니까. 그거보다는 뭘 하더라도 좀 이렇게 분야를 명확하게 몇 개를 딱 해봐요. 그러면 네, 거기서 뭐가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옛날에는 70세 기준으로 보면 결혼은 몇 세에 하는 게 맞아요? 70세 이렇게 돌아가신다고 했을 때 한
30대 이전에는 시집 다 가가지고 애도 있어야 돼. 그래야지 한 60, 내가 60이 됐을 때, 애가 30 됐을 때, 자녀가 30이 됐을 때 다시 손자를 보니까 10년은 그래도 먹고 뭐 이렇게 손자와 같이 손잡고 다니면서 뭔가 이상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잖아. 그리고 내가 벌었던 것 좀 나눠주기도 하고. 근데 지금 100세가 되면서 몇 세에 장가가면 될까요? 100세면은 손자를 한 80에 본다면 내가 몇 세에 결혼하면 손자를 한 80에 볼 수 있을까? 그렇죠. 40에. 그러니까 여러분 나이는요, 40에 결혼해도 손색이에요. 그래가지고 내가 80이 됐을 때 손자, 근데 연장 수명이 여러분은요 100세 넘으면 120세예요. 통계청 수준이에요. 제 나이 때가 술, 담배 안 하고 사고사 안 나가면 100세가 가능해요. 평균 나이가 94세 여자가 91세인데 뭐냐면 옛날에 25세가요 100세 나이에 25세가 새벽 6시잖아. 그게 지금은 지금 25세가 새벽 6시잖아요. 그죠? 100세 기준으로 보면. 근데 옛날에는 왜냐면 25세면은 인생이 있어가지고 아침 한 10시, 11시 잤어요. 그럼 그때는 뭔가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지금은 25세니까 새벽 6시에 여러분들 24시간을 100세에 나눠보면 12시가 50이잖아요. 50대 때 한창이죠. 그러면 새벽 6시에 여러분들 잡니까? 아니면 일어나서 뭐 합니까? 자고 있죠. 그럼 새벽 6시에 일어나가지고 25인데 일어나, 내가 아침 새벽 4시에 일어나가지고 뭘 했어야 하는데 안 해서 큰일 났다 이런 생각해야 그거예요. 뭐냐면 여러분 나이 때는 자고 있을 나이란 말이에요. 그 아침 출근 시간 9시가 37.5세예요. 이제 살살 뭐 좀 해볼까 하면서 할 때가 37세야. 그러면 25세부터 37세까지 12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뭘 해볼 수 있는 게 많아요. 무슨 말이냐면 회사 취직 안 해도 돼. 부모님이 볼 때는 좀 완전 뭐 큰일 날 이야기처럼 하지만 부모님은 70세 기준으로 여러분들한테 강요를 합니다. 지금 26, 27인데 시집도 안 가고 많이 답답해 죽는데 부모님 때는 그래. 우리 나이 때도 그런 프레임을 가지고 간 사람 많아요. 그런데 조금 크게 생각하면 제가 만약에 자녀한테 그랬더니 어떻게 할까? 야, 괜찮아. 너가 지금 뭐 재수하든 삼수하든 내 눈 하나 깜짝 안 해. 한 5수까지도 괜찮아. 전 네가 뭐 공부 싫다? 군대 가서 해. 여자면 여군으로 가. 여군으로 가면 오히려 경쟁률이 좀 덜할 거니까 그러지 마. 거기서 한 20년만 근무해봐. 그러면 연금이 20년 하면 200만 원 이상 나와요. 그럼 40 되잖아. 40 될 때 나와가지고 공부를 다시 해야 돼. 그러면 평생 먹고 살게 해결돼. 그리고 군대에 들어가가지고요 공부하지 말라는 다 하게 돼 있어요. 근데 내 옆에 있는 분이 지금 박사를 해가지고 강의를 하시는데 그분이 어떤 케이스냐면 공부가 싫어가지고 19살에 군대를 가가지고 거기서 제 나이 23년을 군대에서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공부를 하기 싫어 들어갔는데 주위 전부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도 들어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극을 받아가지고 공부를 하지 말라니까 청개구리 이 심리가 발현이 돼가지고 더 공부가 하고 싶더래요. 마음을 비우니까 더 하고 싶더래. 인생에 대해서 알고 싶으니까 인생 공부를 해요. 했더니 그냥 방송통신대로 석사까지 했어요. 그래서 나와가지고 박사를 한 거야. 그래서 방송통신대 들어갈 때 전공을 아무거나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한 거야.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니까 어때요? 전공이 여러 개 생긴 거야. 복수 전공. 아까 말했듯이 경영도 공부해보고 전자공학도 공부해보고 또 뭐 있죠? 뭐 심리학도 공부해보고 그런 거야. 한 3가지를 했어. 그게 나와서 학위가 그러니까 몇 개가 돼. 거기다가 박사를 딱 지원했는데 박사를 정보 경영으로 딱. 박사를 따니까 어때요? 이분은 군대라는 어떤 특수한 상황도 경험을 해본 데다가 리더십 있죠? 이라크도 갔다 와봤지? 목숨도 몇 번 잃었곤 했지만 살다 죽다 했지?
거기다 공부를 하지 말라는 공부를 하니까 더 열심히 한 거야. 누구보다도 더 공부를 열심히 하니까 할 말이 많아. 그 상태에서 박사라는 게 교수라고. 그런 인생도 있다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들이 마음 먹고 하면 10년간 박사 딸 수 있지 않나? 그죠? 내가 뭘 하든 늦지 않은 인생. 그리고 결혼은 옛날 기준으로 보면 35세 이후에 되면 애를 뭐 낳는데 문제가 생기지 않느냐 그러는데 복글복이에요. 20살에 해도 애 안 가진 사람 안 가지고요. 늦게 나서 또 똑똑한 애 낳으면 얼마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10년 장기 플랜으로 하면 돼. 그리고 돈 안 벌어도 돼. 여러분들은 지금 세금 안 내도 되잖아. 그리고 집에 얹혀 살아야 되잖아. 부모님 그냥 조금 이렇게 막 하면은 그냥 그러려니 하고 어차피 기브 앤 테이크라고 인생에서 뭘 하나 내가 추구하는 게 있으면 그만큼 어디서 공격 당하는 건 사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래요. 그냥 밥숟가락 하나만 싹 넣고 그래서 한 10년을 공부를 해봐요. 그러면 처음에는 주위에서 그래요. 부모님이 인정을 안 해. 내가 갑자기 미쳤나? 공부 안 하나 왜 이러지? 이러면서 그런데 한 5년 해봐요. 그러면 그때 뭔가 이제 석사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뭔가 좀 깊이가 있어. 그러면서 학술 논문도 내고 교수님 어디 하면 가방 문치로 따라다니기도 해. 그러다 한 2년 지나니까 갑자기 이제 머리가 이렇게 좀 점잖아지면서 어느 분이서 박사과정이 들어가 있어. 그러다 보니까 그때 무시 못하는 전공 분야가 생겨. 그러면 그 분야에서 자기가 프로젝트 따가지고 하다 보면 여러분들 10년 후에는요 여기 교수가 되어 있는 사람도 있고요 아마 세계적인 과학자가 되어 있는 사람도 있고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남는 건 공부가 최고 남는 당장 눈에 이렇게 돈 버는 거요. 아니면 옆에 누구는 취직을 해가지고 돈을 벌더라. 부모님은 그걸 좋아해. 그래서 막 비교를 해. 그런데 그걸 이겨내는 사람이 있으면 저는 46이 되면서 40까지는요 직장도 막 여기도 다 보험회사도 다니고 프루덴셜 보험사에서 고객한테 가가지고 보험하는 이런 이야기도 해보고 그리고 재무 컨설팅이죠. 그거 해보고 마사지도 샤워도 해보고 카이로프랙틱을 해가지고 강남에서 제가 신의 손이었어요. 손만 갖다 대면은 건강이 좋아져. 그래서 강남에 사모님들 대상으로 해서 2년 동안 마사지업을 또 하게 됐어요. 강남 목동에서. 그리고 제 사업도 또 한 2년 하면서 살짝 말아먹기도 하고 그래서 월급을 또 한 달에 40만 원도 못 갚아주고 그래서 한 1년, 2년은 그렇게 버티면서 돈이 없어도 살구나 그런 교훈도 좀 얻고 그리고 또 어떻게 하다 로봇 회사 들어가가지고 또 국가과제 책임자도 되고 어떠한 이 많은데 근데 그거를 여러분들은 그냥 그 과정으로 즐기는 사람이 있고 결과로 즐기는 사람이 있고 과정으로 즐기면 경험이 돼요. 그래서 경험을 많이 한 사람은 어때요? 경험을 많이 하면은 다양한 생각의 프레임을 창을 가지게 돼요. 그러면 보는 게 달라요. 그런데 그걸 결과로 하면은 결과에 연연하면 어때요? 그게 경험이 되는 게 아니고 실망 아니면 기쁨 이거밖에 없어. 그럼 자기 걸로 안 돼요. 그래서 성공한 사람의 첫 번째가 뭐냐면 과정으로 즐기는 사람이냐 아니면 결과로서 받아들이는 사람. 그런데 서울대학교 학생들 대상으로 설문했더니 외국의 유명한 대학교하고 비교를 했는데 서울대학교는 그 결과로 받아들이는 학생이 한 70%. 그런데 유명 대학의 학생들은 과정으로 받아들이는 애들이 받아들이는 게 70%. 어느 쪽이 성공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모든 걸 과정으로 경험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조국현. 네. 예. 저는 이제 그래서 아직 창업 계획은 없는데 이제 실무를 좀 배운 다음에 이거 학교 배운 거 같이 해가지고 끝날 누가 창업을 같이 하려면 같이 이제 자문을 해주는데 이제 같이 학원 아니면 교단을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하실 것 같아요. 저 필이 벌써 교수님 필. 그 사람 인성을 보면요, 저는 그분이
지금 그 생각하는 거하고 그걸 조금 느끼게 그거예요. 저 사람이 교수 같다 하면 교수죠. 그죠? 저 사람이 저 장사꾼 같다 하면 장사꾼. 그런데 저도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계속 쓰고 하니까 언제부턴가 어디 커피를 그저께 먹으러 갔는데 그러더라고요. 저보고 하는 말이 혹시 교수님 같아요 이러더라고요. 맞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내가 그렇게 보인다는 거에 대해서 저도 보람을 느껴요. 왜냐하면 저는 누군가에게 내 생각을 이야기를 해줄 수 있고 이거 다양한 경험을 네트워크시켜서 이야기하는 게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때요? 내가 좋아하는 걸 하는데 통장에 돈이 꽂혀. 그러면 행복한 거죠. 빚지는 인생이 안 되면 좋은 거예요. 돈을 많이 벌겠다는 보다는 그런 삶을 살면 여러분들이 아까 30대 초반으로 봐주시고 25세 보여주는데 진짜 그래요. 저는요, 제가 이때까지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해보다 보니까 스트레스 받을 일이 별로 없어요. 근데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사실은. 마음까지는 제가 의도적으로 스트레스 받는 때 대기업도 들어가고 거기서 내가 이걸 버팀으로 해가지고 거기서 현황을 경험적으로 느끼기 위해서 이게 인생이구나. 그때는 그런 걸 느끼다 보니까 사실까지는 내가 어디에 들어가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겠다 생각하고 들어간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 스트레스 받을 때 사실은 조금 그때는 심각했지. 그런데 그때까지가 제가 스트레스 받았고 40 이후는 제가 스트레스 안 받았어요. 근데 일은 더 많이 하고 더 어떤 중압감은 더 많을 수가 있어요. 왜? 대기업에 있을 때보다 나오면 어때요? 모든 걸 내가 해결해야 되고 삶의 질도 안 좋고 내가 뭘 먹어도 내가 돈 내고 먹어야 되고. 그런데 창업이 그래요. 창업은요, 누가 한 분도 옆에서 나를 이렇게 리드를 안 해줘. 내가 모든 걸 해결하고 하는데 단 하나, 내 이름 앞에 뭔가를 남기는 데 기쁨이 있다 보니까 뭘 해도 그게 행복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어떤 목적을 좀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다 그 생각을 하는 겁니다. 조규진 또 있습니다. 예. 그래요. 교수님이 뭐 많은 또 영향을 주시던가요? 지난학기 수업 들어가는 좋았어요. 원래 그 강남 뭐 그러잖아요. 저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저도 뭐 부산에서 친구 배웅해주러 부산역 갔다가 슬리퍼 신고 서울에 같이 와가지고 일주일 동안 있다가 내려간 적도 있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누군가가 좋은 사람이 있으면 한번 따라가 보세요. 그러면 좋은 게 있으면 내가 판단을 못하면 친구 따라가는 거예요. 좋은 친구 따라. 그 다음에 조성범. 네. 예.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습니다. 예. 고소계담이네. 네. 수업이 재밌을 것 같아서. 그래요? 지금 어때요? 재밌습니까? 예, 너무 재밌어요. 그럼 됐어요. 그 다음에 천혜임. 네. 예. 저번에 교회 한번 발표 가려고 들었는데 재밌었어요. 재밌으면 됩니다. 최설림. 예. 어디 계십니까? 예. 시간표상에. 오케이. 최준수. 그 다음에 현지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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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황건. 횡건? 예, 황건. 예. 예. 학점 때문에 학점 때문에. 황인상. 네. 예. 학점 때문에 원래 했었는데 나중에 창업을 하고 싶다 생각만 하고 있던 게 있거든요. 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좋습니다. 예. 끝까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황인영. 네. 예. 예. 지금 당장은 창업 이런 게 할건 아닌데 네. 나중에 나이 먹고 개인 사업할 의향이 있어서. 그래요. 제가 황인영 씨를 보면 사업가가 될 것 같아요. 실제로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들 남자들은 특히 더 잘 들어보세요. 여자들은 뭐 근데 양복 있죠. 양복을 1년만 입고 다니면 비즈니스가 일어난다고 해요. 한번
저기 정말 멋있게 입고 다니는데 오늘 뭐 특별한 날입니까? 졸업사진. 그렇구나. 그러면 여러분들 있잖아요. 한번 1년만 양복을 그냥 입고 다니면 양복이 불편하잖아요. 참. 근데 이거를 그냥 그 양복이 헤어지든 말든 그냥 한번 양복을 멋있게 입고 다니시면 그 사람이 보는 게요. 브랜드가 생겨요. 그러면 여자분들도 조금 정장 차림으로 항상 다녀보세요. 그러면요. 어떤 희한한 일이 생기냐면 그 사람에 대한 이미지가요. 계속 좋아지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이. 그럼 그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되면 이게 심리학에 나와요. 그러면 그냥 좋은 거야. 그냥 좋으면서 뭔가 소개가 자꾸 들어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이렇게 좋은 기회가 많이 나오는 그런 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갈 때도, 교회나 어디 갈 때도 사람들 공공장소가 많이 있는 데일수록 양복을 입고 깨끗하게 입고 가요. 그러면 그게 하루 이틀은 아닌데 1년만 딱 하면요. 비즈니스. 그게 불편하지. 그런데 한번 해보세요. 해보면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공한 사람의 85%가 네트워크예요. 그건 통계로 나와 있어요. 15%가 배경과 실력이에요. 희한하죠. 제가 이렇게 보잖아요. 여러분들이 보면 인성 좋은 사람들은 관심이 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공부를 했는데 3, 4년 해봤자 그게 얼마나 실력 차이가 있어? 나는 없어. 뭐냐면 영문학과 나온 친구한테 저는 경영을 맡긴다니까. 왜? 경영을 공부한 친구, 죄송합니다만 경영을 전공한 친구가 얼마나 많이 배웠겠느냐. 별로 많이 안 배웠다 생각해요. 그냥 책으로 공부를 해가지고 유튜브에 경영 쳐가지고 한 달만 해라. 그럼 웬만한 거 레이아웃 다 모르겠어? 그럼 내가 가르쳐줘. 특별 과외를 해가지고 한 며칠만 딱 하면요. 프레임을 그 사람한테 딱 심어 놓잖아요. 그럼 그 프레임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 책을 봐도 하루에 10권도 봐. 그 책은요, 눈으로 보는 게 아니고 마음으로 보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프레임을 가지고 있으면 뭘 봐도 정리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화를 보든 책을 보든 뭘 보든 간에 나만의 어떤 가치관을 딱 가지고 시작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차별화된 거를 캐치를 해요. 그래서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은 자세히 보면 그거더라고요. 특별한 거 있죠. 차별화된 거를, 디퍼런트한 거를 찾아내가지고 그거를 스토리텔링 해가지고 그걸 자기과시켜요. 이 인지과학에서 그거예요. 평소에 똑같은 이야기하는 이런 걸 하면은 그거는 여러분들 다 잘하고 있어. 왜 잘하냐? 변화가 없어. 그러면 인지가 안 되니까 어때요? 기억을 못해요. 그게 마케팅이에요. 마케팅이 자꾸 약간 변화를 주면 그 변화된 거를 여러분들 머릿속에 기억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친구들한테 이미지를 좋게 주면요. 내 전공과 상관없이도 좋은 기회가 많이 오고 그 사람이 자리가 사람을 만들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같이 여러분들한테 그 다른 제가 인도대학교에서 제가 강의를 하는데 제가 거기서 이제 교수로서 또 있어요. 인도대학교에 그 기계설계과 학생들한테 그래요. 비전을 가진다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그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들은 앞으로 뭘 하고 싶어요? 물어보면 전 대부분 그래요. 나는 처음에 제 강의를 듣기 전에 그래. 저는요 무슨 어디 자격증을 따고 어디 뭐 기술사 자격증을 따고 그래서 조금 더 능력이 있는 똑똑한 사람이 돼서 누군가 나를 뽑아줄 그 약간 그런 비전을 가지고 그게 뭐냐면 내가 가치가 있으면 사람들이 내한테 관심을 가져주고 나한테 도움을 받을까? 그런 세상에 오해를 하고 살아요. 이게 오해라니 누구도 관심 안 가져줘. 요즘 변호사, 의사 남아뒀는데 너 변호사니까 너 참 똑똑하니까 내가 뭐 있는데 너 좀 해봐. 이렇게 나는 아무리 친한 친구도 그 친구가 전공이 변호사라도 그 안에 이혼 전문 변호사냐 아니면은 뭐 의료사고 전문가냐 그런 걸 따지고 일을 맡기지 아무리 친한 친구도 안 맡긴다니까. 왜? 그 특화된 능력. 예를 들어가지고 자기가 의사였다가 변호사인 사람은 의료 전문이잖아. 그런 사람을 대한민국 최고인 사람을 인터넷으로 검색해가지고 맡기지. 왜? 상대방도 그런 사람을 맡기기 때문에 돈을 좀 주더라도 그런 사람을 맡긴다. 그죠? 뭐냐? 내가 가치가 있으니까 내가 관심을 받는 게 아니고요. 관심을 받으니까 가치가 생깁니다.
그 원리라는 게 그게 관심과 배려인데 우리가 종교에서 관심과 배려 이야기 많이 하잖아. 그걸 사랑이라고 하고 그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이라는 그런 학이 있어요. 우리나라나 유교에서는 공자가 있지만 미국에서는 데일 카네기가 있다니까. 그런 강의 한번 들으면 300~400을 받아요. 뭐 과정이. 근데 그런 걸 들어보면 핵심은 뭐냐면 그거예요. 리더십은 관심과 배려를 주는 사람이 리더십이 생긴다. 예를 들어가지고 학생에 대해서 내가 이름을 잘 몰라. 이름이 어떻게 돼요? 아까 했죠.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영화배우 고아를 좋아해. 그런데 진짜 고아를 같이 생겼어. 그냥 관심이 있어. 그러면 근데 내가 만약에 물어보지 않아서 그걸 잘 몰라.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내가 관심을 안 가졌는데 누군가에 가면 또 엄마 아빠한테는 항상 밥 먹었니? 이러잖아. 엄마 아빠한테 기분이 좋아지잖아. 근데 여기서는 학생들 중에 한 명이야. 그러면 그러면 고아라 씨가 만약에 내가 진짜 내가 좋아하는 친구야. 그러면 항상 이렇게 오면은 내가 물어봐서 오늘은 뭐 했으니? 그리고 지난주에 뭐 했으니? 그리고 오늘 밥 한 끼 같이 먹었다? 그렇게 했는데 어느 교수님 강의를 들었는데 거기는 관심이 없어. 그러면 똑같은 강의를 한다면 어디에 수강 신청을 하겠습니까? 그러죠. 그럼 내가 리더십이 있을까 없을까? 내가 관심을, 그 친구가 관심이라는 게 외부에 대해서 ICU거든. 김창욱 교수님 말하는 ICU. 내가 관심을 가지니까 그 친구가 니즈가 뭔지를 정확하게 알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IC니 내가 할 수 있는 대력을 찾아내가지고 내가 능력을 배양하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걸 가지고 주는 거예요. 선물이에요, 선물. 그 사람이 원하는 거를 내가 주는 게 선물이에요.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 보석을 내 자기 만족에 의해서 더 100만 원씩 주고 나 이거 비싸게 샀으니까 준다. 이게 선물이 다 아니야. 그래서 그런 관심과 배려를 실천하는 사람이 리더십이 있고 그걸 유교에서는 덕이라고 해요. 저는 그 정치인들 보면 부덕의 소치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할 때 덕이 뭐냐면 마음을 얻는다는 뜻이에요. 리더십. 옛날에는 술 한 잔 사주면서 야, 너 선배인데 말이야. 나는 술도 사주고 내가 너 상관이야 하면서 어때요? 그게 리더십이었어. 자, 까라면 까지. 오케이. 오늘 내일부터 까라면 까. 오케이. 건배. 이게 리더십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리더십은 실종했어요. 지금은 내가 옛날에는 선배로서 후배한테 할 말이 많았어. 야, 말이야, 나는 이거 해보니까 이렇게 해서 이거 내 너한테 알려줄게. 야, 이거 인터넷 내 이름으로 다 리더십 실종이죠. 근데 진정한 리더십은요, 상대방한테 사랑을 실천하는. 그럼 사랑을 어떻게 실천하느냐? 그냥 내가 밥을 먹을 때 먹으면 어때요? 남이 시기를 해. 너 왜 그렇게 많이 먹니? 너 왜 그렇게 맛있는 거 먹니? 하는데 떠먹여줘봐. 옆에 앉아요. 내 먹을 거를 이 맛있는 걸 내 제일 맛있는 부위 반찬 중에 어디를 떠먹여줘봐. 그러면 이 친구는 감사하잖아. 받은 게. 그러면 이 친구가 그런 걸 경험하면 이런 느낌일까 하고 이 친구한테 또 해줘. 그럼 이 친구는 또 이렇게 줘.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이렇게 주면 이 친구는 고마우니까 더 다른 사람한테 베풀어요. 베풀면 또 더 많이 베풀어. 그러면 돌아오는 게 몇 배로 돼. 그게 사회예요. 그래서 그걸 경험하는 게 그게 사랑의 실천이라는 거를 작게라도 실천을 해보면 그게 돌아온다는 거를 느꼈을 때 더 크게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1,000원을 어디에 기부를 하거나 아니면 어디에 헌금을 하거나 했을 때 우연이지만 정말 우연이지만 내가 어느 날 1,000원을 했는데 그날 저녁에 갔더니 엄마가 10,000원을 줘. 뭔지 모르지만 성경이 임하사 야 이게 뭐지? 근데 또 그 다음날 또 어디 가서 그냥 모르게 좋은 일을 했어. 그랬더니 자기가 기분이 좋았어. 그래서 얼굴이 싱글벙글했어. 그랬더니 누군가가 그 사람 인상이 좋으니까 CF 모델을 한번 해보지 않으려고 해. 그래서 CF 모델을 해가지고 또 몇십만 원 받았어. 이게 뭐지? 나는 기분이 좋았을 뿐인데 그런 경험을 계속 하잖아요. 근데 그걸 확률적으로 통계가 안 나오니까 그걸 정성적이다 보니까 잡지를 못했을 뿐이지 수많은 사람의 모든 경험들을 해보면 대부분이 그런 경험을 해요. 그래서 작게 뭔가를 이렇게 실천을 계속 하면은
크게 돌아온다는 걸 느끼고, 근데 그게 하루아침에 돌아오지 않고 그게 한 3년은 걸리더라. 하루에 10시간씩 남을 위해서 열심히 했더니 3년이 하고 거기 뭐냐 1만 시간. 말콤 그레드웰이라는 분이 1만 시간을 급식을 했는데 결국 뭐냐면 뭐든지 하면 전문가로서 1만 시간은 투자를 해야지 거기서 전문가가 되고 7,000시간 투자하는 교수가 돼 있고요. 그리고 5,000시간 하면 겨우겨우 먹고 살고 3,000시간 하면은 그냥 막 취미 수준이고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 3,000시간의 차이가 그게 인생을 달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하든 이렇게 하면 한 바퀴 돌아오는데 3년 이상 걸려요. 그러면 그게 주식 투자할 때 내가 1년 안에 성공하겠다면 주식이 언제 오를지도 몰라. 근데 1년 후에 오를 수도 있어. 대부분이 1년 안에는 결론이 안 나요. 근데 그걸 10년 하면요. 10년 안에는 몇 번은 올라. 그걸 위해서 우리는 기다리면서 해요. 그러면 중요한 게 내가 10년 후에 내가 매출을 일으켰는데 1년 안에 뭘 매출을 일으키겠다면 이렇게 해줍니까? 절대 안 해요. 지쳐가지고. 그러면 내가 10년 동안에 매출이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먹고 살까? 그걸 고민해가지고 10년 동안 어떻게든 먹고 살면서 버티는 거야. 그럼 그 안에 몇 번의 올라가는 게 있어요. 그게 사업 성공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걸 어떻게 말하냐면 성공할 때까지 하면 성공한다. 그 말이고 주식 투자도 1년 동안에 하면은 정말 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 5년에서 10년 동안에 몇 번은 업다운이 있잖아. 그러면 그거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이걸 버틸까? 그래서 주식도 빚내가 투자하는 사람은 망해요. 왜냐하면 몇 달 안에 갚아야 되니까. 아니면은 몇 달 동안 딱 땡겨가지고 확 해가지고 될 것 같거든. 근데 안 돼. 이 주식을 투자하면 계속 내려가. 그러다가 에이 하고 한 4, 5개월 지난 후에 지쳐가지고 어디 가서 막 하고 나서 딱 보면은 어느 순간에 한 2, 3주 사이에 올라갔다가 또 내려와 있어. 관심 끄고 있는 사이에. 그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든 게 장기 투자고 그리고 내가 가치가 있기 위해 노력하는 것보다 남한테 관심과 배려를 통해서 가치를 실현해. 그런 리더십이 생기고 그러면 리더십이 생기면 주위 환경에 있는 사람들이 역으로 나한테 관심과 배려를 또 줘. 그런 것 같아요. 자리가 잘하는 것. 그래서 그런 원리를 아는 게 중요하고 여기서 반장 어느 분이세요? 반장? 반장한테 박수 한번 줘요. 박수. 왜 그러냐면 반장이라는 자리는 어떻게 보면 관심과 배려를 많이 주는 오지랖이 넓은 자리고 그리고 그런 반장을 했던 사람은 그런 경험이 인생에 있어서 성공이 걸음이 됩니다. 10분만 쉬고 11시부터 본격적으로 하겠습니다.